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네, 월요일 반짝 급등 이후에 그 뒤로는 분위기가 계속 비슷합니다. 네. 코스피가 조금씩 올라가고 코스닥이 야금야금 내려가고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여전히 떠난 외국인은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네, 특징적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장의 구세주 역할을 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어쩐 일인가요? 대표 종목들의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장 초반에 알테오젠 풀렸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시총 1위가 그러니까요. 20%가 떨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새 알테오젠이랑 리가캠바이오가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리가캠도 따라갔고요.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은 거의 다 하한가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끌은 1억 탈 종목군도 찾아보기가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종목들이 어제와 전반 들어가면서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도 오늘 또 움직이고 있네요.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쪽의 분위기는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투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안개가 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랭킹쇼에서 오늘도 2명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도 봐드리고 있고요. 채팅창으로도 소통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바로 가서 소통을 해보도록 할까요? 폭풍주포님, 3빌리언 말고는 잘 올라가는 게 없네요. 3빌리언. 저 요즘 들어서 이거 처음 본 종목인데 요즘에는 처음 본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계속 바닥쳤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처음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11월 14일. 근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맞아요.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코코아님 오셨는데요. 반가 안녕하세요. 수리님 두 분 안녕하세요. 코코야옹님 야옹. 안녕하세요. 코코아님과 코코야옹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죠? 남편과 부인? 너무 억지로 붙이는 거 아닌가요? 코코만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고고싱님께서는 코코 하다 보니까 코코싱으로 읽을 뻔했습니다. 자, 고고싱님 3명의 빌런, 3빌리언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자, 그리고 명환님 오셨어요. 제주 이쁜 알망 출근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병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위에 보니까 폭풍주포님 말고도 레츠 꼬꼬님. 아니, 오늘은 고고, 코코, 꼬꼬 님들의 잔치인가요? 굉장히 이름들이 비슷해가지고 제 혀가 벌써 꼬여가는 것 같아요. 고고, 꼬꼬, 코코? 그래요. 마치 발음 훈련하는 것 같죠? 그리고 빠고지아님, 백스토리님, 휴니드 네. 상담 올라왔네요. 빠구지 아니라니까요. 빠구기야. 빠구기야. 그거 사투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빠구기야. 후진기요. 자, 그리고 룰루랄라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고요. 귀숙님께서 폭풍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귀숙님 아침에 알테오젠 매매를 하셨다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봤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고고씨님 고고 코코 꼬꼬 계좌 고고싱. 고고싱. 이거 마치 우리 지망생 때 그 어려운 발음 연습하기 이런 느낌 같은데요. 고고, 코코, 네. 꼬꼬. 입히지 마요. 뭐만 하면 자꾸 음을 입히려고 그래요, 요즘에. 고고, 코코, 꼬꼬, 고고싱.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이러다가 틈만 나면 노랫말 붙이게 되겠어요, 진짜. 요즘에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일이 많아졌다니까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윤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야 될까요? 좋네요, 그러면. 미안해요. 표정이 좀 무서웠는데. 너무 좋네요. 실수였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희망 있는 행복님까지도 도인님도 와주셨는데 이쯤에서 오늘 레이키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 키워드 띄워주시죠. 키워드는요. 자, 세계 텔레비전의 날입니다. 진짜 5만 와. 가지의 나를 이 랭킹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쵸? 것 같아요. 아니,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네. 뭔가 이 무슨 날 하는데 화장실의 이름들이 다 하찮지 않았어요, 너무? 화장실의 날이 있는데 이번에 텔레비전 네. 날이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찮은 날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오늘도 이게 유엔에서 제정한 날이에요. 유엔이 생각보다 소소한 일들을 많이 벌이네요.
세계 텔레비전의 날이라고 해서 텔레비전 뭐 제품을 뭐 칭송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종의 상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과 네. 세계화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날이다라고 어허.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텔레비전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일상에서 현재 텔레비전의 위상이 어떤지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일상 속에서 필수 매체는 그렇죠. 2023년에 방통위의 설문조사입니다. 방송매체 이용 행태조사 결과거든요. 이게 매해 이루어지는 건데 2024년 자료를 찾고 싶었는데 지금 조사 중인 것 같아요. 2023년 자료도 12월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2023년도 자료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매체, 필수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TV도 역시나 눈에 띄고 있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일상 속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필수 매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과연 어떻게 답변 나왔을까요? 스마트폰이 좀 압도적이겠죠 라는 얘기를 폭풍주포님께서 아, 얘기해주고 계시고 그래요.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빼놓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게다가 TV도 아니 TV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전제품 살 때 특히 우리 결혼하고 이럴 때 TV 안 사는 사람 봤어요? 맞아요. TV는 무조건 그리고 있습니다. 점점 비싸지고 점점 맞아요. 고급화됩니다. TV는. 요즘 TV는 네. 정말 크더라고요. 진짜로 비싸요. 네.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화질이 어마어마하게 선명해지고 그런 걸로 승부를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TV 있고 그리고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신문과 라디오. 신문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문은 요즘에 종이 신문 보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라디오 듣는 분들이 아직도 꽤나 많죠. 그래요? 라디오가 예전에 TV가 처음 등장하고 막 컬러 TV 등장하고 이랬을 네. 때만 해도 라디오의 시대는 끝이 났다. 맞아. 이젠 라디오의 시대는 갔어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라디오의 저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수적인 매체들을 꼽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의견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잠깐만요. TV 얘기 나왔는데 I'm 리얼님 어쩔 TV, 폭풍주포님 저철 TV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리액션이 잘 나오질 않네요. 어쩔 TV 이거 애들이 까부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자, 그리고 햇들날님 네. 신문은 점점 이젠 사요나라 신문 안 됩니다. 신문을 만들어내는 매체들 얼마나 그렇죠. 저력 있는 매체들이 많은데요. 뭐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많이 그 신문의 기사들을 접하지만 그 원천 소스들은 우리 종이 신문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종이신문 보세요, 근데? 종이 신문을 직접 요즘에 보진 않고요. 저는 이제 인터넷 신문들을 많이 찾아보죠. 저는 인터넷으로 보면은 집중이 네. 좀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종이신문은 봐요. 저는 집에서. 그거 뭔지는 알 것 네.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한창 기자 지망생일 때 기자 시험 공부하고 이럴 때 언론고시 공부할 때 진짜 신문을 끼고 살거든요. 그쵸. 종이 신문 하루에 3시간씩 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종이 신문에 어마어마한 데이터 대단하죠. 근데 딱 한 개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네. 오히려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오, 오늘 하루 그래요. 정리는 이거 하나로 끝내자. 좀 맞아요. 이런 느낌? 근데 확실히 종이 신문이 뭔가 네. 흐름력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맞아요. 이 종이책. 온라인 뭐 스마트폰 앱으로 이런 거 보는 거 말고 맞아요. 진짜 넘기는 재미가 다른 거죠. 확실히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강성님 윤쟁이 종이 신문을 본다고? 그래요. 자, 아임리얼님 나처럼 울고 싶은지 갑자기 노래가 왜 나오는 거죠? 손실이 왜 나신다고요. 자꾸만 손실나. 안 돼요. 우리 음을 잠깐 지어보자고요. 지금 아임리얼님께서 속상하신 것 같아요. 손실을 채울 수 있도록 오늘 종목 진단 요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산땅 박사주님, 이응직 이거 에이징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2부를 빛내주실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서다기님, 네, 노래 테러는 중지하겠고요. 귀수님, 저희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왜 이러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을 위해서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찾아볼 텐데요. 자, 종목 진단 신청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오늘 종목 진단 신청 많이 안 올라오네요, 생각보다. 네. 지금 바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보유 비중까지도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도 보내주시고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0232-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안병창님의 종목입니다.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매수 가격을 보니까 이거 저는 수익을 꽤 많이 보고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매수가가 64,500원입니다. 높을 때. 굉장히 높게 매수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높은 가격이지만 매수 생각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요즘에 방산, 우주항공 이쪽 얘기로 그쵸. 정말 도배가 됐었죠. 네. 진짜 이쪽은 아직도 계속 좋을 거야. 앞으로는 아주 창창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국항공우주 64,500원에 15%를 담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얼마 전에 7만 원도 넘어갔다가 네. 고점 찍고 지금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62,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6만 원대 밑으로 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만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한국항공우주 다시 한번 도약할까요? 아니면 여기서는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요즘에 뭐 이쪽 분위기 워낙에 좋았었는데 역시 계속 조리란 법이 없는 것 같아요. 7만 원 위로 넘어가더니 금세 또 6만 원이 위태위태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한국항공우주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추천도 드리기도 했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베이스 자체가 실적이 되게 좋죠. 이번 상분기 실적도 컨센 대비해서 뭐 원만하게 나왔고, 매출은 좀 줄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컨센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잘 나왔고요. 지난 2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표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방산에서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됐다라는 것들, 그리고 수출 비중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말인 즉슨 앞으로도 좀 더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형태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지점이 있어요. 제가 이 랭킹쇼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증시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테마색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 섹터가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대금이 집중되고 이런 것들은 시기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번 주 초반에 또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트럼프로 해서 집중이 많이 됐었던 뭐 우크라 관련주들이라든지 또 전쟁 관련주들이라든지 방산, 조선 이쪽이 오늘은 또 조정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한번 집중이 쫙 받았으면은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으면 내려가는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좋다고 해서 쭉 올라가는 거는 올해 내내 알테오젠밖에 없습니다.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좀 아쉽죠. 뭐가 아쉽냐면 진입하는 타이밍, 진입하는 가격대가 아쉽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제 2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한 번이 7월에서 드렸었고 또 한 번이 제 기억엔 이 9월에서 좀 올라갈 때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2번 타점을 잡았으면 어땠을까요? 되게 무난했을 겁니다. 뭐냐면요, 변동성에 의한 두려움을 떨 필요도 없고요. 이미 실적이랑 다 알고 있고 수주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이런 형태로 되게 편하게 바라볼 수 있고 실제로 시세가 나오면 매도하면 되는 이런 방식이 있는 반면에 지금 신청자분께서 들어간 거는요, 이 변동성을 활용하는 트레이딩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오늘만 보세요. 바로 이 급등이 나오니까, 원래 한국항공우주는 이렇게 급등 급락이 나오는 변동성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자리 자체가 변동성 자리가 되니까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 트레이딩 자리에 난이도 높게 들어가신 거예요.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을 타겟해야 된다면요, 한 6만 원 밑에까지 기다리시면은 또 한 번 기회 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짧은 수익으로 정리해야 되는, 한 번에 뭐랄까요,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자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왜요? 높은 가격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요, 얘는 그럼 여기서 끝났나요? 보면 저는 끝나 보이지 않아요. 트럼프 키워드가 많이 사그라들긴 했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아무래도 이 방산의 중심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수급 들어올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이제 같은 섹터에 있는 한화에어로나 현대, 로템, LIG, 넥선 다 같이 내려가고 있는 때잖아요. 얘네들이 또 자리 잡고 올라가는 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큰 수익 노리시는 게 아니고 한 66,000원? 66,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정리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가 또 내려와요. 네, 안 내려올 것 같잖아요. 내려옵니다. 얘도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잖아요. 오늘 알테오젠 보세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가잖아요.
다 그래요.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 가격 있죠? 6만 원 밑에서 한번 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즉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수주가 좋은 거, 실적 좋은 거,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 키워드로서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됐잖아요. 여기에도 앞으로 정책 단위로 수혜볼 가능성을 모르는 사람 투자자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가격에 내가 들어갈 거냐, 이제 디테일한 가격 전략이 필요한 거겠죠. 이런 지점만 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은 잘 고르셨어요. 그래서 반등 때 한번 비중 축소하시고 이 6만 원 밑에서 실제 비중을 추가해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살펴드렸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데 한번 내려갔다 올라갈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6만 원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한번 또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오늘 알테오젠의 하락에 대한 언급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바이오 네. 종목, 특히나 시총 1위 종목이 코스닥에서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아까 전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봤을 때 네. 1%대 상승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또 2%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와, 아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하루의 변화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장초반에 공시 29만 7천 원? 거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아요. 그 공시 브리프하기 전에 그 알테오젠의 그 주가 보고서는 너무 놀라서 20% 어떻게 빠지지 충격받았거든요. 그런데 공시 브리프 끝나고 보니까 낙폭을 확 줄였더라고요. 그래 많이 줄였구나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낙폭을 이제 거의 다 줄이는 느낌이에요. 차고행이 그럼 발표래. 차고행이 방송할 때는 네. 20% 마이너스. 제가 11시에 방송했을 때는 네. 6%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진짜 많이 줄였구나 그러니까요. 싶었는데 상승으로 돌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와, 엄청난 하루의 변동폭을 보여주네요. 오늘 위아래 변동폭이요. 거의 이거 30% 가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재중님 여기까지 왔네요. 27만 9천 원이었는데 정말 다른 분들도 알테오젠에 대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이게 이대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잠깐 이렇게 상승을 해주다가 며칠 동안 계속 또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줄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흐름입니다. 알테오 드롭이라는 얘기까지도 그래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비유가 나오고 네. 있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참 우리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은 휴머니스트님의 종목으로 가볼 텐데요. 리노공업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도 좀 잘 못 가네요. 네. 지금 현재 보합권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을 하고 나서 엔비디아는 시간의 거래에서 밀렸지만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보합권 내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 흐름인데 이거 며칠째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평단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리노공업이 18만 2,700원의 비중도 20%라서 조금은 부담이 있는 구간입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지금 리노공업이요. 지금 18만 2,700원 상당히 좀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20%라서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저는 슬슬 저점 잡아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왜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서 반도체 더 밀리잖아요. 지금 삼전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지수가 2,400이 아니고 2,300 가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이지 못하죠. 네, 뭐 코스피가 코인도 아니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지수 레벨 잡아야 되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레벨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그 순간이 슬슬 와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리노공업이 뭐 망할 기업도 아니고 실적이 많이 빠질 것도 아니고 물론 레거시 단위 특히 이제 판가가 좀 내려갈 예정이에요. 4분기 동안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레거시 쪽에서 판가가 좀 내려갈 예정이라 실적이 바로 가파르게 회복세로 올라오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가는 어차피 선반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구간이 내년 하반기라고 본다라면은 좀 미리미리 지금 내려왔고 미리미리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미리미리 바닥이 잡힐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저는 장비단이나 소재단에서도 굵직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장비로 보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 또 리노공업 같은 소켓 관련 기업들, 반도체에서 굵직굵직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먼저 락바텀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레거시가 안 좋은 거지 HBM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HBM 판가도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년도 물량도 다 팔렸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 비중 들어가셨잖아요. 이거 더 사진 마세요. 사진 마시고. 이거 지금 더 사시는 거는 어떤 형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기간만 해도 길죠. 막 내년 상반기 나오고 하반기 나오고 길면 내후년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로스라는 게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목으로 돈을 벌고 있을 때 나는 반도체 종목으로 돈이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나머지 비중은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보시되 20% 비중으로 리노공업은 좀 홀딩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올라오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이제 리노공업에 재료가 붙어서 올라오는 거는 쉽게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개별 재료가 반도체는 잘 없어요. 보통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재료를 붙이면서 그 사이드에 있는 종목들이 붙어 나갈 텐데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구간까지 다시 올라가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리노공업은 안 좋은 종목이라거나 또는 뭐 완전한 스몰캡 종목이라거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으로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섹터가 전반적으로 수급 들어오는 게 포착까지 된다라면은 좀 끌고 가는 영역까지 두자. 그래서 시간 투자와 끌고 가는 영역을 잘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노공업 18만 원대 평단가 놓여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빠질 만큼은 더 빠졌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20% 비중만으로 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폭풍주포님, 빨래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주 거칠게 하셨군요. 베이킹소다와 온수에서 고무장갑 끼고 빨래를 했어요. 3회 정도 허리가 다 아프네요. 어제 폭풍주포님께서 네. 그 얘기 하셨거든요. 5리터 파카를 드라이를 맡겨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싸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직접 손빨래 하신 것 같아요. 이거 허리 잘못 다치면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셔츠 빨래 같은 거는 손빨래를 먼저 간단히 하고 돌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 중량 운동을 많이 하긴 하지만 허리가 안 좋아서 고중량 운동을 할 때보다 손빨래 할 때가 더 허리가 아파요. 진짜 농담 아니고 손빨래나 설거지 할 때가 허리가 그래요? 더 아파요. 살짝 숙이고 있는 상태가 허리에 부담이 되게 되더라고요. 이 폭풍주포님 농담이 아니라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허리가 잘못하면 금세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한번 다치면요 이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정말 힘들다고요. 자, 그리고 병원도 없어요. 디스크 15년 차요. 주포님 그냥 세탁소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아주 랭킹 하나 공개하고 갈까요? 오늘 세계 텔레비전 날입니다. 텔레비전이 필수 매체 중에 하나죠. 과연 어느 정도 위상을 현재 갖고 있을까요? 필수 매체 중에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5위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5위 뭔지 공개해 주시죠. 뭘까요? 신문. 네, 사람들이 꼽은 필수 매체 중에 5위는 바로 신문이었습니다. 0.1% 득표를 정말 하게 됐는데요. 그 지난해 2022년 결과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문의 비중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네. 0.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4위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4위는 제가 봤을 때는 예상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예상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코끼리님, 뭐 읽고 윤디 우냐고 뭐 읽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웃는 거예요? 뭐야? 뭐 비밀입니까? 아니, 방송하면 웃으면서 해야죠. 그래요. 권씨님, 허리 아프다고 하면 장가 못 간다. 맞다. 그래요. 권씨님,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가 무척 튼튼하다고요. 아픈 적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 허리 아픈 얘기는 여기서 중지입니다. 자, 오늘 실시간 관심 종목들 확인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들일까요? 지금부터 미라네코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아파도 안 아픈 척,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혹은 그 이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상승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당일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주가 반등 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다가 결국에 하락 전환하면서 자사주 매입 효과가 끝났나 이런 얘기가 나오던 차에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이죠. 앞으로 1년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공시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1차로 매입하는 규모가 3조 원이고요. 내년 2월 17일까지 3조 원을 매수를 한다는 거죠. 수급이 이렇게 뒷받침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3조 원 3개월 내에 사들여서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오늘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56,5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는 코스닥의 대장주입니다. 장중에 20%까지 하락을 하면서 개장한 지 20분 만에 많은 분들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었는데 주가가 2%까지 반등을 줍니다. 장중에 4% 가까이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28만 원을 깼다가 36만 원 선 위로 올라가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상증자설이 있었습니다. 지난 18일에 임시주주총회에서 나온 그 루머, 아직은 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유상증자설 여기에 또 외국계 쪽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알테오젠의 특허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소화하고 반등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위츠가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장한 위츠 공모가 6,400원, 전력 전송 핵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새내기주가 하락세를 줄곧 보여왔었는데 그와는 다르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7.9%가 오르면서 15,87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입니다. 0.4%의 하락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는데 4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시한 가격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 하단이 시장에서 예상하던 예측치보다 더 낮게 계산이 된다라는 점에 따라서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이었는데 SK 하이닉스 오늘장에 하락 0.4% 기록되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은 주가가 7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오늘장 7%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서로 좀 주고받았습니다. 좀 격화되는 듯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휴전에 대해서 협상할 의사가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글로벌까지 21%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루닛의 주가는 크게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네요. 5일선 이탈 오늘 좀 나오면서 장중에 12% 가까이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에 비해서는 아직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의 조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낙폭은 10% 가까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나오고 있죠. 58,2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내 의료 AI 기업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주가 랠리를 보이다가 6거래일 만에 오늘 하락세고요. 에코프로 저점 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 이 종목은 그 미국발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죠. 한 단계 레벨 다운 되는 듯 했다가 이 레벨 다운된 부분들을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딱 지금 회복을 해놓은 상태죠. 오늘 주가는 6%까지 상승을 하면서 74,2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빌리언의 주가 14%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희소질환의 유전자 검사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소마젠과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규모의 시장을 잡아서 5년 내에 매출 1,000억 원,
연간 유전자 검사 건수 10만 건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내놓았는데요. 소마젠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이 되어 있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3빌리언 협업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하나오션 5%의 하락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가운데 이 종목 정말 이번 달에 잘 올라갔었는데 오늘 11선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진 모습입니다. 아직은 11선 이탈 정도만 나오고 있고요. 범양 건영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네요.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도 확인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은 11%까지 조정입니다. 이 종목도 정말 잘 가다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역시 11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음봉이 크게 나오고 있고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상당히 컸었죠. 교보 17호 스펙이 오늘 신규 상장되면서 94% 현재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펙주의 상장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정보기술 융합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등 이런 산업들 안에서 미래 성장 동력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어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할 스펙주입니다. 교보 17호 스펙 오늘 상장 첫날 130%까지 시세를 냈었군요. 탄력 둔화되고 있고요. 컴투스 홀딩스가 이 시각에 17%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요즘 관련주 가운데 컴투스 홀딩스가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간밤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4,000달러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고요. 미국 쪽에서 계속 재료를 제공할지 지켜보시죠. 우리기술 투자도 오늘 2.77%의 상승, 삼부토건이 21%까지 오름세를 띠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현대 에버다임도 5.9%까지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완만하게 우상향을 잘 해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리드가 오늘장 3% 조정받고 있고요. 강스텐 바이오텍이 22%까지의 강세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본 당국으로부터 줄기세포 공급을 승인받았다는 소식 호재로 반영하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은 6월부터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주들과는 반대로 갔었고요. 바닥을 찍고 점차적으로 우상향 시도를 하고 있네요. 원익홀딩스가 9% 플러스입니다.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었는데 지금 탄력이 좀 둔화됐고요. 메타와 로봇손 알레그로 핸드를 개발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가 원익로보티스의 지분을 거의 96%니까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원익로보틱스가 미국 메타와 협업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로봇핸드, 알레그로 핸드 공식 출시하겠다고 밝혔고요. 촉각 센싱을 메타와 협력해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내용들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검색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재건,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이 가운데서 줍줍할 수 있는 섹터 어느 쪽일까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업종 핑클. 그래요. 정말 이 슈퍼스타들이 총집합 했습니다. 네. 재건과 바이오, 거기에 배터리와 반도체까지. 반도체. 정말 이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재건 말고는 다 줍줍할 수 있죠. 다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줍줍한다는 기준이 예를 들어 저가 매수다라면은 저는 다 유효하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 레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아요. 코스피가 2,400대니까 뭐 거의 글로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당연히 고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성장주 중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지금 싸죠. 바이오도 최근에는 비쌌다가 많이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음 차시 주도주가 어디 영역에서 나올까요로 하면 저는 아직도 바이오입니다.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선택의 폭이 많아졌죠. 사실 기존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게 플랫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혼자서 드라마를 찍고 있는 알테오젠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쪽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쪽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실 신규 매수 자체가 좀 접근이 좀 어려운 레벨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후발주 영역들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선발대들이 다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저는 찬스가 유지되는 구간 그리고 찬스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봐야 될 건 우리가 돈이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타겟을 할 것인가. 왜냐면 다 똑같이 올라가고 다 똑같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재료를 보고 각각의 일정을 달리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그냥 대장 봐야겠다면 내려온 플랫폼 중에 고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좀 더 다른 분야를 본다라면 좀 후발주 영역을 띄고 있는 뭐 신약테크 쪽이라든지 또 아직 올라가지 않은 플랫폼 쪽이라든지 또는 아예 스몰캡을 보는 방법도 있는데 스몰캡은 또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바이오는 찬스가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온 거는 사실 플랫폼 위주로밖에 안 나왔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큰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시점은 아직 안 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당연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픽을 바이오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종목들 얘기 드리자라면 제 개인 성향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거 완전 급등급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얘네들이 재건 참여할까요 하면은 다 물음표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SG 같은 경우는 먼저 간 애들이고 뭐 히림이나 삼부토건 이런 애들이 이제 재건 이슈가 붙어서 움직이는데, 이거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전형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인데 그것도 잘 해야죠.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타를 하러 들어갔다가 보통 장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낫다. 얘네는 실적 베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락바텀 나오지도 않아요. 내려오면 끝까지 내려갑니다. 삼부토건 우크라 재건 이슈 언제 처음 받았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또 좁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5,500원까지 갔다가요 400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요런 테마주들이에요. 그래서 잘 로스컷도 설정하시고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보는 영역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섹터들 중에서 저가 매수는 다 가능하지만 저는 탑픽을 바이오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섹터 나왔습니다. 참 이거 답변하기 쉽지 않아요.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서 바이오로 한 표를 또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극심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세심하게 투자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답변 한번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네, 아임리얼님께서 창호행 허리 재건 가자. 아니, 저는 고장난 적은 없어요. 그냥 가끔 그 중량 운동 좀 하다가 삐끗삐끗할 땐 있긴 있죠. 한 번 삐끗하면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알아뒀거든요. 어허. 거동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특별히 그렇지 불편한 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느낌. 강성님, 이러다 윤쟁 방송 중에 눈물 뚝뚝 흘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지금 저희 채팅방에 네. 제가 창호 앵커를 괴롭힌다는 루머가 자꾸 막 올라와요. 티가 납니까? 티가 날 줄은 몰랐네요. 아우, 얄미운데요. 자, 그래요. 자, 그리고 고고승님. 네. 2시 이후 관전 포인트. 이거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게 관전 포인트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게 항상 2시 이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오늘 오전에 알보리,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캠이겠죠? 리가캠. 단타 자금 들어온 거 얼마나 매도 물량이 나올지 이거 진짜 아마 다들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 갑자기 진짜 와. 제가 표정을 숨길 수가 없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극심할까요? 마지막에 오늘 아침처럼 그렇게 급락까지만 없기를 제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일단 가볼게요. 세 번째 종목 가볼 텐데요. 유튜브 코코아님의 종목입니다. KT 보겠습니다. 자, KT의 매수 가격은요 3650원입니다. 그리고 20% 보세요. KT뿐만 아니라 통신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KT는요 시작 흐름과는 나는 무관하게 갈 거야,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죠. 보시면 계속 주가가 올라오면서 지금 뭐 신고가 권역입니다. 44,000원대. 자, 그런데 이제 슬슬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상반기 올해 계속 잘 갔던 종목들이 요즘 들어서 약간 지쳐가는 기색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KT는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매도를 할지 조금 더 기다려 볼지 코코아님은 바로 이 점을 또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KT입니다.
KT의 주가 흐름은 뭐 워낙에 좋고 지금 수익을 잘 거두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 가는 종목은 없잖아요. 이쯤에서 끊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일단은 되게 잘 고르셨어요. 이렇게 KT, SK텔레콤, LGU 플러스 지금 다 좋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개인들 매수세가 거의 없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관 트레이더 업종인데 이런 쪽은 보통 보면은 거래가 많이 실리지도 않아요. 그냥 천천히 쭉쭉쭉 올라가는 곳입니다. 실적도 괜찮고 지금 3분기 실적도 되게 잘 나왔죠. 유선사업부, 그러니까 좀 진한 통신이죠. 구통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줄고 있습니다만, 무선이라든지 또 AI 관련해서 기업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부는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KT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기관 트레이딩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급 자체에 개인 관여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끌고 가기가 딱 좋습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홀딩을 얘기 드리고자 하고요. 평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면은 이분은 큰 시세가 나왔는데 안 팔고 버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시세가 나오고. 왜냐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밑에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누릴 때죠. 또 얘는 이제 올라가다가 또 내리고 또 올라갈 거예요. 이 실적이 꺾일 때까지 계속.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요. 이 밑에서 잘 잡았다 하면 아예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예 좀 더 지나고 보면 한 5만 원 넘어가고 5만 5천 원 넘어가고 이런 구간 들어가면요. 별로 그런 것도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중장기의 힘이 그런 건데 저는 잘 고르셨고 좀 기다려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게 매도를 하고 싶으신 상태라면 저는 아예 이런 기준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뭐 이평선 매매 이런 거 지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 나는 21선 깨면은 이제 팔아야지. 아니면은 나는 좀 길게 보고 싶다. 한 61선 깨면 팔아야지. 이 정도로 보셔도 되는, 좀 러프한 전략 가져가도 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되게 잘 하셨습니다. 비중도 잘 들어가셨고, 좋은 가격에 잘 끌고 오셨고. 왜냐면, 주식 투자라는 게 시간 투자가 들어가는 항목이잖아요. 이게 끌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맨날 팔고 싶어요, 볼 때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시고 나서 지금 수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되게 잘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막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평선 매매로 21선, 61선 정도 접근하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저는 더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KT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의 심리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코코아님의 KT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걱정들이 정말 많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김구로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한 하나만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오늘 아까 전에 알보리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 이 세 종목 다 마이너스인 걸 확인을 했고 지금은 다시 또 플러스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싸넬 구띠님의 종목 보로노이까지 살펴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진짜 어마어마한 변동성입니다. 오늘 진짜 크죠. 변동성이 20%까지 이 종목 아닌가요? 26% 떨어졌어요. 이 종목이 그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는 그래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평단가가 10만 3천 원입니다. 10만 원대셔요? 10% 비중 들고 계신데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보로노입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변동성이 너무 극심한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잠시만요. 제 비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면 오늘 내려갈 때 한번 사셨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로노이가 이제 폐암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임상 데이터를 보고, 비전을 보고 사신 거라면, 오늘 같을 때 내려갈 때 더 사셔야죠. 네. 근데 타점 자체를 위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이 변동성이. 근데 제가 하나 조언을 좀 드리자면, 바이오는 원래 그래요. 이게 바이오 투자 오래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신라젠 같은 경우 있죠. 신라젠 대장 시절 그때도 그랬고 셀트리온 대장 시절에도 그랬고요. 셀트리온 코스닥 시절에 그리고 뭐 최근자로 보자라면은 뭐 유한양행도 렉나자 결과 나오기 전에는 이런 변동성 맨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정도 변동성 그냥 나왔네 아마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이거 믿고 계셨으면 그냥 여기 내려갈 때 아예 저점 잡는 거야 불가능하더라도 일부 비중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또 후회가 들죠.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자리는요 결과론적으로 여기 변곡이에요. 얘가 이제 밑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위로 갈 거냐
길 거냐 이거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올라가게 되면은 살 타이밍은 지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바이오가 당장 내일 올라갈 거냐 이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바이오가 다시 주도력을 회복할 걸로 보고 있지만 하루 이틀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방향 잡는 거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는 방향 잡는다 하면은 한 번 더 살 생각하세요. 이 8만 원 밑에 정도 레벨에서. 그랬을 때 평단 관리하시고 이 주도성 뛰는 거는 저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로노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종목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바이오가 전반적인 수급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같이 빠지는 거긴 하지만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아직 섹터 단위 수급이 묶여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같이 올라오는 게 보이면요. 좀 끌고 가서 전고 레벨에서 팔아도 되는 이런 형태로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힘들지만 바이오 섹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락장세 펼쳤을 때 오히려 미래를 보고 저점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 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오늘의 랭킹쇼 주제 4위 한번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종목 전문가께서 오늘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아하. 사실 오늘 1위는 이거 좀 쉬워요. 1위는 쉽습니다. 나머지 그냥 우리 가벼운 마음으로 네. 맞춰보자 이런 취지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4위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 우리 필수 매체를 보고 있습니다. 4위는 뭘까요? 뭘까요? 라디오! 라디오였습니다. 그렇죠. 신문 아니면 그다음에 라디오죠. 네. 그런데 라디오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라디오의 시대가 끝나고 TV의 시대가 들어왔을 때 네. 컬러 TV 나오고 이럴 때만 해도 라디오는 이제 아예 죽을 거야 이랬는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라디오의 수요는 굳건합니다. 심지어 정말 재밌는 건요. 여기 나와 있는 웬만한 매체들의 그 답변되는 비중들이 다 줄거나 똑같았는데 라디오만 오히려 필수 늘었네요. 매체로 늘어났어요. 0.2% 22년에 답변하셨다가 필수 매체 라디오입니다. 이게 답변이 늘어났습니다. 오. 2023년에는 0.3%로 늘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자료뿐만 아니라 이 듣는 매체의 이 뭐라 할까요? 파워, 그쵸. 듣는 매체의 매력 이걸 놓아내리질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4위 라디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라디오만 해도 매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1대1로 대화하는 듯한 느낌도 그렇죠. 나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그 음성으로만 접하게 되는 콘텐츠들 많죠. 그쵸.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ASMR이라고 해서 그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종복 전문가께서 잘하시는데. 이종복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그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불러주세요. 이종복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니 빨리빨리 오지 지금 대기를 지금 4분 이상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죄송합니다. 머리 만지는 것 때문에 자. 2, 3분씩 늦고 있고 이거 타이밍도 못 맞추네요. 자, 그럼 전문가님 빨리 답변해주세요. 오늘 1등 뭡니까?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건지 몰라도 이건 완전히 내가 정답은 맞춰주겠는데 나는 라디오가 내 필수 매체예요. 나는 핸드폰 자체를 안 보는 사람이야. 윤행도 알잖아. 내가 창행은 모르겠지만 어디 댕길 때 나는 핸드폰 안 들고 댕겨요. 그 핸드폰 뭐하러 들고 댕겨? 근데 답은 핸드폰이겠죠. 그리고 창호 앵커가 네. 속임수를 쓰려고 했으나 텔레비전의 날이라고 하면서 필수 매체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내가 저런 거에 넘어갈 사람 아니에요. 1등은 스마트폰, 2등은 TV고 3등이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거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필수 매체가 라디오나 신문입니다. 내가 잘못 사는 겁니까? 대답은 NO. 이종복 전문가님이 확실히 굉장히 냉철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좀 차가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드라마도 감성적인 거 좋아하시고요. 약간 그 옛 감성이 좀 있으셔요. 예. 독특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채팅창 좀 볼까요? 휴머니스트님 안 갖고 댕겨. 그래요.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와주셨고요. GS킴님 등 이 종목 진단 수정이 갑자기 쭉쭉 올라오네요. 올라왔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 사이즈업님의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YC입니다.
자, YC 매수 가격은요 12,300원입니다. 10% 비중. 본전 올까요? YC뿐만이 아니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다 비슷합니다. 거의 웬만하면 반토막이 나와 있어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먼저 올라갈 타이밍 누가 잡아가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자, YC는 22,950원의 고점에서부터 반토막 더 넘게 내려왔습니다. 이제 10,000원 간당간당하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YC입니다. 주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제 슬슬 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갑니까, 이거? 그냥 한참 지났고, 대신 이분도 내가 한마디를 해주면 12,300원이면 여기 어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2,300원에 샀으면 매도를 못했을 리가 없고 일반인의 습성상 여기 밀리는 날 샀던지 그죠? 여기 10월 중순 타이밍 밀리는 날 샀든지 아니면 여기 단기 저항에 붙었을 때 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은 이쪽 어딘가에서 사서 물을 탔다면 10%보다는 하기야 뭐 한 12%, 11%를 10%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이쪽 어딘가에서 물리고 여기서 물 타고 아마 이랬을 수 있는데 이거 당연히 본전 넘어가죠. 그리고 주식을 본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나와야죠. 먹고 나오려면 추가 매수하면은 무조건 먹고 나오는 거고 추가 매수를 안 해도 기술적으로 1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다만 이 얘기 듣고 지금 사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현금 있는 분들은 지금 살려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첫 번째 종목이라 좀 그런데 지금 살려면 같은 반도체라도 21선을 이렇게 누여놓은 주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지금 사야지 되는 주식이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거의 침체기로 들어왔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연말과 연초를 겨냥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워 놓으면 무조건 수익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일반인 투자자들은 가장 애매한 가격에서 항상 단가가 만들어져 있어요. 쭉 급락할 때 사거나 올라왔을 때 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런 걸 꼭 고치라는 얘기 해주고 이거 갖고 있으면 본전까지 가는 게 아니고 수익도 날 수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주식이 움직일 경우에는 딱 그 질문하신 분이 매수한 가격대까지가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항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팔지 말고 그냥 뭐 내년으로 한번 넘겨봐라. 그렇죠? 그러면은 먹고 팔 수도 있다. 요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YC 살펴드렸습니다. 사실 올라가도 벌써 올라갔어야 되는데 참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채팅창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는 지금 에코프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에코 맞아요. 오늘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상우님께서 에코프로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아니 사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맞아요. 편인데 오늘은 유난히 에코프로가 강합니다. 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안장군님 와주셨는데요. 리토마토 비리 예, 이분은 오타가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토마토를 그냥 리토마토라고 지칭을 북에서 해주시네요. 오셨다니까요. 그래요. 안장군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아까는 3전 응원하시더라고요. 보여줘라 3전이요 이러면서. 이태경님, 창호행, 윤디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자, 그리고 이너피스님, 케어젠, 제약바이오, 코끼리님은 테스, 반도체, 알파님은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이 굵직한 종목들 위주로 진단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상우님이 네. 갓종봉님이 에코 예쁘다고 해주셔서 수익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저희 이 종목 한번 만나보고 오는 거 어때요? 아, 그래요? 들어왔습니까? 네. 오케이. 지금 보고 오겠습니다. 울릉도 타코야끼님의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83,000원이시고 10% 수익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가님이 요새 이 멘트 미시잖아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거 여전히 그렇게 너만 보이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정말 강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믿음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고요. 2차 전지 너만 보인단 말이야가 또 해피림은 지금 타이밍도 맞긴 맞고, 근데 이 종목은 그게 2주 코스로 바뀝니다. 대신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요 에코프로라는 주식도 아까 YC 질문하신 분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11월 15일 미스터 진단할 때 저 때는 내가 3,000명 공약 안 했는데도 3,000 몇백 명 왔잖아요. 창행 알테고. 그냥 바로 얘기해 줬어요. 75,000원에서 80,000원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겁니다라고 그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아 추가 매수했어야지. 내가 이 얘기 하는 거고요. 전문가님 저 돈이 없는데요. 그럼 내가 할 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전화 왔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청자 이거 갖고는 나의 인사이트 들을 수 없어. 저 포스코홀딩스 50% 가지고서 질문하셨던 분, 뭐 그때 그 당시 뭐 거의 울기 직전이었었어요. 창행 알죠? 내가 가볍게 그대가 산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절반 덜고 막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별로 구간별로 이것도 아까 윤지앵이 은연 중에 얘기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시장별로 구간별로 잘 움직이는 주식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요번 주 타이밍은 지난주 기준에 2차 전지가 다 신저가로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받쳐주려면 일단은 시총 비중이 높은 주식이어야 되고, 아까도 내가 마켓텐에서 얘기했듯이 제약주나 이 시총 비중이 높은 애들이 너무 고점에 있고 흐르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결론, 에코프로 83,000원에 매수한 사람이 이거가 밀렸을 때 돈이 없어서 못 샀다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방산주를 사고 이 주식을 추가 매수 못했으면 그대는 주식하지 마라. 또 지금은 반대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뭐 75,000원에서 80,000원은 기술적인 단기 저항이에요, 여러분. 요 정도 가면은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뉴스가 나와주면 그냥 뚫고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쯤에서는 주춤거리면서 다시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눌릴 때 음봉에서 사지 말고 눌리고 나서 지금처럼 양봉 하나 나오는 그 타이밍에서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사자마자 먹는 어떤 그 쾌감도 느낄 수 있어요. 결론, 에코프로 83,000원은 저거는 가격도 아니다. 그죠? 그냥 쭉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조금 더 사서 수익을 보든지 본인이 선택하되, 보세요. 2차 전지가 더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종합이 어쨌든 330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제일 잘 움직이는 거는 삼성전자 필두 반도체, 그 다음에 에코프로 필두 2차 전지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일전에 내가 에코프로 머리 위주로 얘기했을 때는 에코프로 머리가 이 추세 패턴이 제일 좋았고, 지금은 그때 그 당시 추세 패턴이 좋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리가 조금 더 늦는 거고, 에코프로 머리나 포스코 퓨처나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한 8만원 언저리까지 쳐주면 나중에 따라갈 거니, 뭐 세워라 내워라 라디오 보면서 신문 읽으면서 가다 보면 가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시청자님들이 안 가르쳐주지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네. 에코프로 머리, 거기다 포스코 그룹주까지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8만 원 구간에서 좀 저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추가 매수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잠시만요. 채팅창에 붕어빵 얘기가 갑자기 굉장히 나오고 있네요. 붕어빵님이 등장하셔서 그래요. 붕어빵님의 정말 오늘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오늘 등장하시자마자 네. 온갖 종목 얘기를 다 흡수해버리시고 어허. 붕어빵으로 이렇게 다 바꿔놓으셨어요. 네. 대단하군요. JYK님, 진짜 오늘은 2차 전지가 빨간불을 많이 켜고 있네요. 권상우님 만만세! 네. 아까 전에 에코프로로 수익 중이시라고.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우리 랭킹쇼 주제 요거 3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할게요. 세계 텔레비전의 날입니다. 그냥 저희가 아무렇게나 붙인 게 아니라요. 유엔에서 제정한 날이에요. 자, 그러면 TV 얘기가 나온 김에 일상 속 우리 생활 속에서 매체 중에 TV가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일까? 이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데스크탑 노트북과 함께 스마트폰, TV까지 있거든요. 3위 알아봅니다. 3위는 누군가요? 바로 데스크탑 노트북이었습니다. 단위가 좀 올라갔죠? 네. 1.7%. 2022년에 비하면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비중이 좀 있네요. 데스크탑 노트북이 1.7% 답변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TV와 함께 저 스마트폰이 필수 매체다. 이렇게 그렇죠. 답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1위는 어떻게 될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추측을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끝날 때쯤에 확인해 드릴게요. 자, 네. 그럼 이쯤에서 또 관심 종목 볼까요? 좋습니다. 1시간 동안의 관심 종목 리스트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미라네코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 2시 구간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내용들이 바뀌었는데요. 특징적인 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쭉 더 올라왔다는 겁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띠는 가운데 코스피가 0.35%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검색된 종목들 볼까요? 삼성전자가 현재 2% 플러스 기록하면서 오늘장에 21선 회복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56,4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현재 소폭의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1% 가까운 0.86%의 하락, 34만 8천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2시 구간에 하나의 공시가 있었는데요. 바로 슈퍼개미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스 대표가 알테오젠 매수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형인우 대표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처남이고요. 개발자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회사를 하고 있네요. 알테오젠에 대해서 단순 추가 취득한다라면서 장내 매수를 그동안 좀 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취득 단가가 32만 7,053원, 그리고 형 대표의 특별 관계자인 염혜윤 씨가 취득 단가가 32만 7,873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형 대표는 알테오젠 주식을 지난 그 8월 급락장 다음 날에 조금 팔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지분을 좀 더 늘렸고요. 현재 최대 주주가 박순재 대표, 알테오젠 대표가 최대 주주 19.14%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형 대표는 5.11% 2대 주주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 SDS, 한게임 같은 이쪽의 개발자를 거치고 스마트앤그로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투자 일을 하고 있는 분이군요. 현재 알테오젠 2대 주주 매수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아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SY스틸텍이 5% 플러스, 한미글로벌, 삼부토건, 범양건영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비중이 높죠. 이렇게 다 검색이 되고 있고 이들 종목이 11월 들어서 미국 대선 이후에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대동기어의 주가도 오늘 상한가 지금 도달해 있고요. 1,8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동기어 하면 일단 농기계 쪽인데 농기계 쪽은 자율주행 그리고 농기계니까 로봇 이런 쪽이랑도 좀 연관이 되고 있고요. 대동기어 자체는 이런 농업기계나 선박기계 이런 쪽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 소식을 좀 살펴보니까 대동이라는 그 그룹사 내에 포함이 돼 있죠. 대동은 농업 플랫폼 앱을 갖고 있는데
대동 커넥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국내 최초의 농업용 챗 GPT 서비스 AI 대동이라는 이 서비스가 있는데 2분기에 신규 앱 가입자가 10,0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네요. 아래 대동도 나오니까 좀 알아봤습니다. 대동기업 일단 상한가고요. 위츠가 추가적으로 이틀 연속의 상승 계속 이어가는 신규 상장주. 우리바이오의 주가는 4%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친마리화나 내각이 구성된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죠. 앞서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자가 맷 게이츠, 이 사람이 공화당 내에서 마리화나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했고요. 또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역시도 마리화나 법에 대해서 그동안 재편해야 된다라고 주창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메흐멧 오즈 박사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 서비스센터 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역시 이 사람도 친마리화나적인 인물이라고 해서요. 친마리화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마리화나 관련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빌리언 4%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루닛은 11%까지 낙폭을 보여주면서 5일선을 살짝 깨면서 내려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화시스템, 교보, 17호 스펙, 현대 에버다임 같은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쭉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히림, SG, 다산네트워크스, 일제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순위를 올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대동도 역시 오늘장 21%까지 강세, 하나오션은 4%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고민 진짜 많이 했겠죠?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빼고요. 자, AI 소프트웨어, 의료 AI 이 가운데서 더 매력적인 낙폭 과대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지금 채팅창에 네. 미라네커는 토마토의 삼성전자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 굵직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네. 저희 미라네커의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AI 소프트웨어냐, 의료 AI냐, AI가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낙폭주 전문가님 어떤 쪽으로 보실까요? 진짜 권미란 앵커도 내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과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 어디로 튈지를. 대신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최소 1분 아니면 30초 요 정도 앞에서는 알려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날것으로 들어가죠. 낙폭으로 따질 때는 이게 우리가 보통 낙폭이라고 하는 것은 고점 대비 빠진 것과 추세상으로도 또 나눠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많이 빠진 쪽이나 낙폭 과대를 얘기할 때 이종복이가 만약에 방송에서 누가 낙폭주라고 해갖고 갖고 오고 막 그럴 때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점에서 많이 빠진 거냐 아니면 추세적인 거냐도 구분해야 되고서부터 이런 게 좀 있다라고 보고 얘기할게요. 나는 당연히 AI 소프트웨어입니다. 무조건. 근데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왜 무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AI 소프트웨어와 AI 의료는 일단 분야로 따질 때는 파이가 달라요. 대신 AI 소프트웨어에서 우리나라가 정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은 아직 정상적인 주식은 몇 안 돼요. 오히려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실적을 겸비하면서 움직이는 애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걸 따져서 해야 돼요, 여러분. 다만 나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 인사이트에 내 의견으로는 의료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대신 길게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의견은 소프트웨어다.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의견은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무조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채팅창을 들여다 볼까요? 미란 머스크. 정말 사실 이미지로만 딱 보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일론 머스크와 권미라는 거 매치가 전혀 안 되긴 하거든요. 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제가 일론 머스크랑 좀 닮았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질문의 그 정말 예측 불가능성을 봤을 때 이게 어디로 쏘아 올릴지 이렇게 모르겠다. 매치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한미글로벌 급등주의 패턴이다. 이 종목 전문가께서 말씀하셔서 잘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종목 진단도 요청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란머스크의 후폭풍은 상당하군요.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재중님의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중님께서는 SK, 하이닉스 아니네요. 이토닉스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토닉스 매수 가격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21,100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비중은 뭐 많지는 않고 10%입니다. 자, 그런데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SK 이토닉스 매수 가격 2만 원대 넘었었는데 현재는요 10,000원대 초반입니다. 13,000원대. 주가가 그러니까 많이 밀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로 봤을 때 추가 매수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K 이터닉스입니다. 주가 손실이 꽤 커졌습니다. 비중 지금 늘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매수가가 21,000원이면은 도대체 어디서 산 거요? 그죠? 여기 이날 최정수리, 여기도 최정수리, 그죠? 이쪽은 신규 등록한 주식 3개월 이전에는 사지 말아에 여기 도대체, 그죠? 주식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게 증자권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가 극한 직업이에요. 그냥 원래 이런 장에서는 종목 선택도 잘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누차 얘기지만 이거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우리도. 증자 맞죠? 혹시 이분 이거 증자 받으셨나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주식은 명분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본인이 증자를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면 증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지켜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증자 물량이 들어왔나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실시간 종목 진단이 어려운 거예요. 증자가 들어오면 상장, 추가 상장, 무상증자는 들어왔네요. 그죠? 추가 상장은 들어왔고요. 무상증자 관련해서는 추가 상장이 9월 20일 날 들어왔네요. 그죠?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네요. 추가 매수하셔도 되는데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매수가가 이 진짜 천하의 정수리 일론 머스크도 할 수 없는 이 천하의 정수리에 사는 그 기술 좀 내가 만약에 내년에 오프라인을 하면 아르떼에 와갖고 나한테 알려줘라. 내가 수강료 드릴게. 마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살펴드렸습니다. 중간에 무상증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중님께서 무상증자 받았다고 네.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대로 방금 답변드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손실을 빨리 좀 메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중님의 SK 이터닉스 봐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지금 종목 진단들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한 종목 저희 빨리 봐보고 오는 거 좋아요. 어때요? 잠시만요. 레츠 네. 꼬꼬님께서 머스크 귀가 간지러울 듯 하다고. 그래요. 오늘 뜻밖의 우리 머스크 CEO 관련된 이야기 많이 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MBTI 얘기를 미라네커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많이 다르네요. 생각보다. 오, 의외입니다. 그래요. 이종보 전문가께서는 ISTJ시라고요. 그래요. 저는 다들 하나도 안 인프피입니다. 맞는데요. 아무도 맞질 않네요. 그냥 뭐 종목 진단이나 하죠. 네, 좋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조금 빨리 봐드리고 싶은 게 네. 이 종목이 어제 오늘 상승 VR가 걸린 종목이라서 지금 딱 고민하실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너피스님의 종목이고요. 케어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900원에 5% 들고 계시고 지금 수익권이시죠. 단기와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15% 매수했다가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20%를 보셨었는데 3분의 2는 손절을 하고 5%만 지금 네.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니 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확실히 네. 차트 흐름에 따라 나뉘는 게 완전 고점에 있었던 종목들이 마구 무너지고 근데 이 종목 차트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은 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옵니다. 와. 앞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느낌인데요. 네.
지금 저희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케어젠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예요. 이토마토 여러분, 주식 투자자 여러분. 내가 강조하는 전형적인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죠. 근데 이제 한번 볼까요? 두 가지만 볼게요. 이거 지난 8월 달에 25,000원대에서 14,000원으로 이틀 만에 그냥 아작을 내버렸죠, 여러분.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이분도 중간에 3분의 2는 20% 손절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자들이 하는 꼬라지 때문에 내가 뚜껑 열려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건데 단어가 거칠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ISTJ라는 얘기 해줬잖아요. 머스크가 INTJ예요. 그 S하고 N의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적이 안 좋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박살을 내놓더니 옆으로 기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지금 봤더니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걸로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적이든 뭐든 아니면 악재든 뭐든 간에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악재가 나와버리면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간 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못 올라간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잘 올라가는 주식은 실적이든 뭐든 간에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잘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호재성 기사가 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애들은 그걸 먼저 사서 주가가 잘 간 거예요. 근데 꼭대기에서 호재성 기사가 나왔다. 그것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그게 매도고, 바닥에서 악재가 나왔다. 그것 때문에 빠졌으니까 그게 매수구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2차 전지는 1년 내내 악재죠. 아니, 2차 전지는 1년 내내 목표가 하향. 그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생각한 말을 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놓여져 있는 숫자를 계산기 두드려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일선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 핵폭탄이 나오든 상한가가 나오든 하한가가 나오든 주식시장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폭락을 하든 그걸 다 지금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그거를 경험하면서 20년을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털렸어, 이거를? 털리지 말았어야지. 근데 갖고 있는 게 5%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손실을 만회를 하려면 계산 안 되잖아요. 좀 아쉽습니다만 나는 이 정도 악의적인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자체는 이건 기술적으로는 25,000원에서 걸리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또 견디세요. 실적 좋아졌잖아요. 8월 달에 최악 실적 나왔고 3만 원대 정도 가면 분이 풀리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 급등주의 패턴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3만 원 구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낙폭이 상당히 깊었었는데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분이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앞자리가 바뀌면요. 자, 그러면은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이어서 네, 가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갈게요. 유튜브 파트리시아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거네요. 한미글로벌입니다. 아까 전에 다른 분도 올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거 급등주 패턴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네. 점을 다른 방송을 통해서 그쵸. 미리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오늘 뭐 쏘아 올립니다. 오. 27,000원에 매수하셨어요? 20% 비중. 이 매수가가 높은데요. 높은데. 전문가님, 오늘 흐름은 너무 좋은데 매수 가격이 27,000원입니다. 가능할까요? 참 진짜. 그리고 하나만 얘기할게요. 오늘 이토마토 페리 종목 진단한 사람 누군지, 종목 픽한 사람 누군지 내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이 주식은 오늘 픽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건 짜고 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 11월 8일 날 주식시장 폭락하는 걸 감수하고도 내가 실력 발휘한 매집주 패턴, 어느 날 갑자기 틀 수 있음 해갖고 5글자고 첫 글자가 15,570원인 첫 글자가 한자인 주식이다라고 한 게 이 한미글로벌입니다. 요건 알고 가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27,000원에 매수했고 27,000원이면 여기 어딘가잖아요.
이분은 나름대로 저점 매수한 거예요, 이것도. 저 시점은 보다시피, 그죠? 근데 이렇게 빠졌어요. 그럼 만약에 이종복이가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튈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대놓고 얘기했으면 조금만 더 사서 팔아먹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종복 방송 실시간으로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진 거 단점.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 추종하시면 안 돼요. 대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이종복이가 보는 대로 갈 거면 이게 일단 23,000원에서 25,000원이 고비거든요. 여기 기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아마도 저기까지는 갈 확률 높으니까 중간에 흔들리는 거를 견디라는 권유를 한번 해 줘보고 23,000원에서 25,000원까지 왔을 때는 내가 이종복 전문가 방송 실시간으로 못 들은 거 반성해야지. 다음부터는 꼭 실시간으로 들어야지. 이런 그죠? 느낌적인 느낌 하면 혹시 알아요? 또 더 올라갈지? 그건 안 가르쳐주고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니? 정도의 어떤 의견 놓고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얘기 지금 하는 건 리스키예요. 왜냐면 지금 이것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 팔자고 내 의견은 그냥 기본적으로 25,000원대까지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나.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이었습니다. 23,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손실을 대폭 줄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글로벌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이쯤에서 오장 남은 시간에 전략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남은 시간 전략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도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나는 미국장 뭐라고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미국 시장이 2만을 안 깨고 그쵸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2만 250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깨고 2만 1,000원으로 올라갈까요? 혹시라도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요건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너무 좋을 텐데 그쵸?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 정도 눈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환율이 조금 밀리었으면 좋았을 텐데 환율이 밀리지 않는 것도 조금 아쉽고 그치만 삼성전자야 네가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고 2차전지야 에코프로만 가지 말고 좀 같이 좀 가자 얘들아 정도의 어떤 분위기만 조금만 바뀌어줘도 우리나라 지수 조금 더 추가 반등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 좀 있으니까요.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좀 포트폴리오 좀 구성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되 내 의견은 많이 빠진 주식이 우선이에요. 그게 어느 때까지냐면요. 12월 만기 플러스 그 이후도 마찬가지. 그래서 낙폭이 좀 있는 쪽 섹터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올라갔던 주식은 좋아서 잘 올라간 거니까 조선이나 뭐 방산과는 저는 진짜 방송에서 얘기 잘 안 해요. 조선이나 제약주도 사실 지금 포트폴리오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약주도. 제약주 시총 좀 있는 것들 좀 많이 빠진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뭐 괜찮지 않겠냐.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요런 의견 드리고요. 이종복 지금 얼굴 보시면은 요새 드라마가 너무 재미난 게 많아갖고 드라마 보느냐고 잠을 못 잘 정도니까 주식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주식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주식 뭐하러 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라. 주식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가 우선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몰빵하지 말고 정수리 쓰지 말고서부터 이런 거 좀 생각을 하면서 연말장 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큰 얘기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요 타이밍에 내가 요런 얘기를 하려고 작정을 한 거니까. 아시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종목이 뭐 조금 더 잘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후장 남은 시간에 전략까지 네.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의 랭키쇼 주제 1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스마트폰이냐, TV냐, 그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필수 매체는요, 1위 공개해 주시죠. 네. 스마트폰, 와, 역시 70%. 압도적입니다. 70%, 그리고 TV가 27.2%. 전문가님, 오늘은 너무 쉬웠죠? 아이, 진짜 물 먹다가 넘어올 뻔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시장의 흐름, 이게 썩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남은 시간 다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오늘 랭키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없이 저희 함께 웃으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